되도록이면 시험 볼 때 제 시간에 가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시험 보는 거 자꾸 빠지게 되면 공부 않게 되거든요. 알겠죠? 사실 이게 뭐 지금 이것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연습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하다 보면 금방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요.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요, 책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할 차례죠? 예? 69요? 차고 할 차례 맞나요? 81이요? 차고까지 했어요? 그게 할 차례요? 그러면 하자인 의사표시 우리 아직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출 지문을 먼저 하고 그러면은 지금 차고까지 한 거예요? 아니 기본서가 어디냐? 그래요? 기본서가 맞아요? 자, 보도록하겠습니다. 81쪽을 한번 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한 거 맞죠? 68 비준의 표시까지 했어요. 공법 방향이. 그래요? 맞는 거예요? 69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 보세요. 통정원 표시. 그럼 이러면 오늘 시험 보는 범위가 넘은 거예요? 이런 안 배우고 나서 지금 시험 친 거예요? 맞다. 그래서 예. 자, 그럼 통정원 표시 보세요. 자, 통정원 표시요. 69쪽이요. 108쪽으로 보세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통정의 표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의 표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갑이 이제 우리는 뭐 이것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갑이 을한테 뭐라냐?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하냐?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사표시 이렇게요. 그런데 갑은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요. 여기서 증여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 그런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를 했죠. 매매라고 거짓말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고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이 증여를 뭐라 하냐? 증여를 은닉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매매를 뭐라 하냐? 이것을 가장매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가장매매, 이 가장이라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이런 말이고요.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유효다 이런 말이잖아요. 유효.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증여를 할 의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매매로 거짓말로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넘기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죠. 왜 등기가 유효가 되냐? 이 등기를 가장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의사의 일치죠. 그러니까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흐르겠다? 의사대로. 그래서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로 봐준다.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된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을이 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이게 소유자죠.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요.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거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이 채권자가요. 이렇게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죠.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경매를요. 갑이 면탈,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을하고 짜고요. 을하고 짜고서 거짓말로 매매를 하죠. 이것을 가장매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을 앞으로 뭘 한다?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럼 이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거든요. 무효이기 때문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갑이 소유자니까요. A라고 하는 채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를 말소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은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잖아요. 갑하고 을은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할 수 없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매매가 무효라는 것을 원인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의뢰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병한테 이렇게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병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하고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주죠.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지금 뭐죠? 무효이죠. 그러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의 사람도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뭐를 한다?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이 병이 누구일 때? 선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악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선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 정이요.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를 보면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 병이 악일 때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무는요. 이때 무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계속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선의는 추정된다. 이런 말이고요.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말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우리 오늘 나왔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러면 제3자는요.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그 다음에 또 뭐요? 무과실을 뭐한다? 불문한다. 과실, 무과실을 불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이기만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효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이 병이 제3자죠? 제3자가 선의는 추정되니까요. 제3자가 선의가 되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더 이상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니까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요. 그럼 지금 을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을이 병한테 처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병의 선의는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어? 그럼 병의 선의는 추정돼.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니까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병이 소유자가 되면.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갑은 을에 대해서요. 여기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그것을 횡령죄라고 얘기해요. 이 횡령죄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해요. 이 불법행위에 의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을이 병한테 처분해서 매매대금이 나오죠?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뭐를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손해배상이고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을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사익이니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법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갑이 을에게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을하고 짜고 등기를 을에게 넘겼죠. 이것을 우리 그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 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거짓말 매매하면 무효이죠. 이 무효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갑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갑이 을하고 거짓말로 매매하죠. 이 가장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가장 매매를 처리할 수 있다. 가장 매매를 처리하죠. 처리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병이 선이죠. 처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병이 선이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지금 채권자잖아요. 채권자인데요. 지금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한다. 병이 선이다.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럼 누가요? 갑이 소유자가 안 되고 그럼 A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까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빨리 등기를 갑 앞으로 가져와야 되겠는데
갑이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안 가져오죠? 가져오면 경매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목마른 자가 샘을 파야 되겠죠? 그래서 A가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죠. 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죠. 그것을 사해행위다. 사기로 인해서 해를 끼친다 이 말이죠. 사해행위다. 그랬을 때 채권자가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채권자 취소권을 반드시 어떻게 행사한다? 소송으로만 행사하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냐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요. 그러면 그 등기를 갑 앞으로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면 을의 등기가 말소가 되고 등기가 갑 앞으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요, 갑의 건물을 압류를 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는 것이 있다. 어디서 안 된다? 어디서 안 돼? 그렇죠. 이중매매. 그래서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지금 두 개예요. 이 두 개에서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사례 문제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맨 끝에 은익행이냐? 그렇다면 여기요, 이거냐? 물론 이것이 훨씬 더 논점은 더 많죠. 논점은.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냐? 형식적 주체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식적 주체무자다. 그러면 형식적 주체무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표시이다 이 말이죠. 갑이 있고 여기 누가 있어? 을이 있죠. 을을 뭐냐? 상호 신용 공고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상호 신용 공고가 A요. A가 누구냐? 실질적 주체무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 주체무자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사람을 뭐란다?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상호신용 공고가요. 상호신용 공고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다 이런 말이죠. 실질적 주체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개인 대출 한도가 있어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 돈을 더 이상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개인 대출 한도가 안 되니까 사람 하나 데려와라. 그래서 갑을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는데 이 신용공고가 여기서 뭐냐? 양해를 하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양해를 했다는 건 통정했다 이 말이죠. 우리 공고는 당신한테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책임을 누구한테만 책임을 묻겠다? A한테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알았다 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A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갑한테 돈을 갚으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양해를 했죠. 다른 말로 통정을 했죠.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이죠.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 그것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난방이 안 틀어져 있죠? 안 추워요? 근데 왜 안 틀었어요? 그래서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나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식적 주체무자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뭘 하나 하면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똑같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 A가 있죠. A가요. 이것은 실질적 주체무자죠. 우리가 항상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책임을 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형식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 주체무자 A가요. 그리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갑을 뭐라냐? 제3자라고 얘기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을을 뭐란다? 은행이라고 그래요. 이 은행을 뭐라냐? 이 사람이 직접 방문했다 이런 말이 나와. 직접 방문했다. 은행이요. 직접 방문해. 은행을. 자기가. 친구가요. 너 이름으로 돈 빌려오면 내가 돈 갚아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너 좀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다 주라. 그러니까 갑이요. 응 알았어. 하고 갑이요. 은행을 직접 방문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요. A를 위해서 돈을 빌든 말든 은행은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아야지. A라는 사람이 돈을 갚는다고 하면 갑한테 돈을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이 은행은요. 은행은 이렇게 양해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양해라고 하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양해란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지냐? 갑이 책임져. 갑. 우리 것을 뭐란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도 아니다? 아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모의고사 문제 한번 나왔죠? 유효이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재밌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제 등기부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뭐하고 봐야 되냐? 가등기하고 통정의 표시가 합해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약간 뇌를요, 약간 써야 돼요. 뇌를. 뭐 많은 용량 필요 없고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란 것을요,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한테 이렇게 가등기래, 가등기. 번져 2월 1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냐? 통정을 했어, 통정. 통정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은요, 3번 병한테 이렇게 처분을 해. 4월 1일. 그러면 병이 뭐가 되다? 진정한 뭐가 돼? 소유자가 되죠, 병이. 진정한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 있어요. 이 을이죠, 을.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여기서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는 거예요. 번등기를 5월 1일. 그래도 이 번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당연히 무효이죠. 왜요? 통정의 표시로 무효죠. 가등기가 무효니까 번등기도 무효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등기관은요, 아무것도 몰라. 원래 등기가 우리가 가등기가 무효라고 쓰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번등기가 이렇게, 가등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등기가 통정인지 모르고 번등기를 딱 하니까 등기관이 어떻게 된다? 5월 1일 날 등기관이 어떻게 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직권 말소죠? 이 직권 말소는 잘 된 거예요? 잘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직권 말소를 다른 말로 불법 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말소. 따라서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왜 여전히 병이 소유자죠? 왜 여전히 병이 소유자? 이게 중요해요. 이 등기가요, 병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돼가지고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왜 병이 여전히 소유자냐고. 가등기가 무효. 응? 가등기가 무효. 가등기가 무효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효력 전속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가등기가 무효죠. 그러니까 이 등기도 무효죠.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인데 병의 등기가 직권 말소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 말소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병이. 여전히 병이 소유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번등기를 빨리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하기 전에 이 인간이요, 이렇게 4번. 여기서 을이요, 이것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테 이렇게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번등기가 지금 뭐죠? 무효죠.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죠. 무효인 사람으로도 다시 넘겨받았죠. 이 사람을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해. 이 제3자는 뭐한다?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정의 선인 경우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 소유자. 따라서요, 정은 병명의 등기가 이미 말소됐죠? 말소됐으니까 병은 정한테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통정의 표시하고요, 이제 가등기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통정의 표시에서 보는 것은 제3자라고 하는 것을 봐요. 제3자. 도대체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3자는요, 당사자. 그럼 당사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갑하고 을을 얘기하죠. 당사자와 그의 상속인은 뭐라 한다? 우리 이것을 포괄승계인이죠. 그래서 당사자와 상속인을 얘기하고 당사자와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어떻게 한다? 무효를 기초로 뭐라 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여기도 봐봐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잖아요. 무효인데 다시 매수했죠. 무효를 기초로 새롭게 그것을 제3자라고 그래. 그럼 여기에서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상속인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지위를 승계한 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제3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또 하나 더 붙이면 뭐가냐? 우리 수익자 있죠? 제3자를 양계해서 수익자도 제3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위를 승계한 자나 상속인이나 수익자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선이어야 해.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이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하고 거짓말로 매매를 했단 말이죠. 가장 매매를 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등기.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을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하고 나서 을의 아들 병이요,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을 받았는데 자기네 아버지가요, 통정의 표시로 등기를 받은 것을 모른 거예요.
모르고 상속을 해서 그건 선의의 약이에요. 선이죠. 선이죠.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선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뭐에 해당해야 돼? 제3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선의가 돼야 되죠. 제3자 해당하고 선의가 돼야 돼. 그런데 상속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 상속인은 보호될 수가 없다.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죠. 갑과 을하고 거짓말로 매매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매매라고 얘기하죠. 가장이요. 이 을을 뭐라 한다? 을을 매수인 또는 뭐라 하냐? 양수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갑을 뭐라 하냐? 매도인 또는 양도인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갑과 을이 가장 매매라고 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갑 앞으로 매매 대금을 이렇게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가장 매매죠? 가장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을 때 가장 매매의 매수인.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무효가 돼요. 알았죠? 우리가 제3자는 뭐죠? 항상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허위 표시가 뭐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똑같은 말이에요.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허위 표시가 무효니까. 알겠죠? 그래서 책에나마 허위 표시를 기초로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 똑같아. 무효를 기초로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요. 매매대금 유효이다 무효이다? 매매대금도 무효죠. 거짓말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봐봐. 가장 매매의 매도인, 가장 매매의 양도인. 그것은 뭐라고 하냐? 가장 매도인, 가장 양수인, 양도인.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딱 무효예요. 그 다음에요. 이것을 기초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여기 누구죠? 병을 말한다? 양수인이다. 이렇게 하죠. 양수인.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가장 매수인이죠.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받은 사람이죠. 여기 봐. 여기 지금 을했어요. 여기 병으로 이렇게 갔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봐봐. 뭐뭐으로부터 이 말이죠. 뭐뭐으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그럼 무효죠. 여기 무효로부터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으로부터란 말의 뜻이 뭐냐? 새로운 이런 말이라니까. 새로운 무효로부터 이 말이잖아요.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그러면 가장 매수인 무효로부터 이 말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여기 뭐냐? 이것을 뭐냐면 매수인 또는 가등기를 격려한 사람 또는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여기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또는요 병이 을한테 돈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 을이란 놈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 등기가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잽싸게 잡아야 되겠죠? 뭘 한다? 가압류를 한 사람. 알겠죠?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아. 한번 볼까요?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지상권,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어쩌고 이러면 알고 있는 거 온 동네가 다 쓰면 돼. 알겠죠? 그것을 제3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책에다가 이걸 놓고 그걸 가지고 어떤 보면 유학지 같은 걸 보면 이걸 동그라미 해가지고 암기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그걸 어떻게 암기를 해요? 여기서는요 뭐가 있냐? 가장 저당권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는 가장 전세권 나올 수 있잖아요. 가장 전세권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또 뭐야? 가장 소비대차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냥 가장 전세권 저당권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죠. 새로운. 그러니까 가장 저당권에서 경락받은 사람 가장 저당권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경락받았으니까 새로운 사람이죠. 제3자 아니에요. 가장 전세권 무효죠. 여기다 전세권 위에는 뭘 설정할 수 있어? 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거든요. 가장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가장 소비대차에 의해서 보증을 쓴 사람 거짓말로 하는데 보증을 쓴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제3자 아니에요. 이것은 수백 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가장 매매다, 가장 저당권, 가장 소비대차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다? 무효이고 그 다음 인간은 다 뭐다? 제3자다 이 말 아니에요. 여기도 이것만 있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건물이니까 그냥 토지라고 해봐. 토지가 뭐가 있어? 지상권 있죠. 지역권 있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유치권도 있고. 알겠죠?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 매매의 매도인, 가장 매매의 양도인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무효다.
그러면 언제부터다? 무효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으면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한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것 빼고 파산관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파산관제인. 이 파산관제인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아봐, 갑이. 그러면 갑한테는 온 동네 채권자들이 달라들 거 아니에요.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채권자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런 건물 있고 이런 빌딩 있고 이런 토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요 파산 선고를 받은 갑한테 이것을 맡겨놓으면 갑이 관리를 잘하겠어? 팔고 도망가겠어? 팔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것을 파산관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임을 해. 알겠죠? X를. 그럼 이 파산관제는 한편으로는 누굴 위해서? 선고를 받은 갑을 위해서. 한편으로 누구 위해서? 채권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파산관제를 제3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파산관제는 첫 번째 뭐냐? 1번 제3자의 이다. 그럼 두 번째 선의 악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누구를 기준으로?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참 특이하죠?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해.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일부 총파산 채권자가 4명인데 일부는 선이에요. 그러면 일부는 악이에요. 악의는 3사람이고 선의는 1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체로 뭐로 본다? 전체로?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 한 사람이라도 선이면 전체를 선의로 봐. 전체가 악의가 돼야지 악의로 본다 이런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선이면 전체를 뭐로 봐? 선의로 본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요 국가뭐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는 한편으로는요 금융기관이 있죠. 금융기관에서 NPL에 의해서 부실채권에 의해서 잡아놓은 집들 있죠. 그것을 관리하거나 국가기관이 압류하죠. 세금 안 내면 그렇게 압류한 것을 관리하는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파산관제인, 여기 보증인, 그다음에 저당권에서 경락받은 사람, 가장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그다음에 가장 매매에 의해서 압류나 감류한 사람. 알겠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하는 것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파산관제, 특히 파산관제 3개지. 그다음에 보증인, 특히 압류감유권자 시험이 잘 나죠? 압류감유권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3자가 아닌 것을 보면 아닌 것은 여기 보면 뭐라 나왔어? 상속인, 수익자,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채권의 가장 양도예요. 채권의 거짓말 양도죠. 가장 양도에 있어서 누구냐면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이렇게요. 일반 채권자는 거짓말 채권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고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일반이고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기존에 있는 사람이죠. 채권이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누가 있었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으니까 채권이 있었겠죠. 그 있는 채권을 거짓말로 양도한다 이 말이니까 양도하기 전에 이미 누가 있었어? 채무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다, 기존이다, 기존이죠. 그래서 제3자가 안 돼요. 추심을 의뢰받은 자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래서 독립된 거래 경제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3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수익자 안 되죠. 상속인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죠. 지위를 승계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제3자가 차라리 이걸 더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제3자가 아닌 것, 지위를 승계한 자, 상속인, 수익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의 채무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개 정도 말하면 무조건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 알겠죠?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기본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여러분요 70페이지 보면 은닉행위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자, 은닉행위는요 1번 기억 증여의 의사를 숨기고 매매를 가장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여의 의사를 숨기고 매매를 가장한 경우 니은 가장행위 매매가 뭐다? 무효. 은닉행위는 뭐다? 유효. 그 다음에 신탁행위 있죠? 방금 여러분 말했죠? 채권 담보나 추심 목적이죠? 추심 목적. 이런 경우는 방금 추심 목적 허위 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을 보세요. 법률 효과라고 나와 있죠?
법률효과 당사자 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 당사자 간에는 어디다? 언제나 동일하고요. 언제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언제나 그 말이 중요해. 무효. 니은은요. 여러분 혹시 죄송한데 여러분 특별법 있죠? 특별법 여러분 혹시 그 줄 긋는 거 자료 올라와 있나요? 특별법. 그러면 뭐 줄로 한 줄로 돼 있어요? 아니면 전체 다 올라가 있어? 그래요? 아니 저쪽 노랑진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엉뚱한 거 올라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러면 다시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요? 처음부터 다? 맨 마지막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자, 니은요. 허위 표시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다. 무슨 말이죠? 허위 표시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할 때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거기 밑에 서 가장매매를 철회 이 말. 가장매매를 철회 이렇게요. 가장매매를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판례라고 나와 있나요? 자,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다. 너무너무 이 판례는 시험에 수백 번 나온 거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뭐라 한다? 무효. 알죠? 이거. 그 다음에 거기 채권자 취소권을 가로묶어 봐. 첫 번째 맨 끝에 채권자 취소권을 가로묶어 거기다 써 이중매매 X.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허위 표시의 철회와 추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기억이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를 뭐 할 수 있으나 철회할 수 있죠. 왜 철회할 수 있죠?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철회 동그라미하고 746조 X라고 써봐. 746조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철회를 위하여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니은은요. 허위 표시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죠. 무효행위 추인이라서 뭐라 쓰냐? 103조 X, 104조 X. 103조와 104조는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 밑에는 판례라고 여러분 나와 있어요. 자, 판례를 보면은 1번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형식상의 주채무자 상호신용공고 상호신용공고를 가로묶어봐. 그것을 뭐라고 하냐?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주채무자한테 실질적 가로묶어봐. 의사라고 얘기하고요. 의사 맨 앞에 첫 번째 줄 제3자를 형식상한테 형식상 가로묶고 그것을 표시라고 하고 이꼴 표의자라고 그래.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제3자를 형식상 주채무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형식상을 뭐라고 한다? 표시라고 하고 그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해요? 표의자다 이 말이죠. 상호신용공고가 상대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뭘 했다? 양해죠. 양해를 뭐라고 하냐? 통정이라고 해요. 통정. 양해를 통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제3자 명의의 대출 약정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뭐가 된다? 무효. 여기는 무슨 말이 있죠? 양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장 봐봐. 2번은요. 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라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했다. 직접 방문 거기를 동그라미해야 돼. 직접 동그라미 방문 동그라미 직접 방문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말에는 서명 난이한 경우로 되어 있죠. 거기다 써 양해 있네. 맨 끝에 양해 X라고 되어 있죠. 양해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자, 상대적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상대적 무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봐봐, 디귿. 제3자는 누구이면 된다? 선의이면 충분하고 뭐는 요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제3자죠. 제3자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거기만 줄거져죠. 그런데 항상 어디를 기초로 해야 돼? 무효를 기초로.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봐봐.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까지 가로 묶어봐.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이게 바로 뭐야? 이것은 무효라고 하죠. 무효. 이것을 무효라고 그래. 그래서 무효를 토대로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무효를 기초로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동그라미 새로운. 알겠죠? 그래서 그다서 기존 동그라미하고 X.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 전득자죠. 선의 제3자 가로 묶어.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이죠. 선의 제3자. 그러면요 다시 전득한 자는 두 번째 줄 악이이더라도 가로 묶어. 두 번째 줄 악이이더라도 그러면요 엄폐물의 법칙이죠. 지금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제3자는 악이이더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보호가 된다. 악이이더라도 보호가 된다. 따라서 악이이더라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전득자는 악이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 써맨 끝에다가 말을 좀 어렵게 써놨죠? 엄폐물의 법칙 옆에다가 전득자는 소유권 취득 이렇게요. 그래서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입증체비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뭐로 추정해? 선의로 추정. 그래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을 해요. 선의, 아무 말 없으면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다? 그다서 표의자가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대항하지 못하죠? 누구한테? 선의의 제3자에게. 그런데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럼요 이것은 하나하나 다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기억 봐봐.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그 다음에 디귿 봐봐. 가장저당권이죠. 니을은요 가장금전 소비대차죠. 그 말들만 주라 먹어봐. 일기억의 가장매매. 그 다음에 니은의 디귿의 가장저당권. 니을의 가장소비대차. 그러니까 이게 가장이라는 말이 들었으면 다 뭐죠? 무효죠? 이 사람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그럼 다 제3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요 압류감유권자. 디귿은요 맨 끝에 경락을 받은 자. 니을은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거짓말 채권인데 모르고 그걸 양수받았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제3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오른쪽 봐요.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파산관제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 선의 악의도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 모두 악의가 되지 않는 한 모두 다른 말은 뭐죠? 한 사람이라도 선의이면 이 말이죠.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알겠죠? 제3자가 해당하지 않는 거 기억하고 니은은 똑같은 말이에요.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 채무자,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이래 됐죠? 자, 기억에다 떠났어.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동그라미하고 거기 점 찍고 뭐라고 쓰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렇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은 이러면 수익자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상속인이죠. 미음 봐봐. 미음은요 후순위 저작권자 줄거 봐. 후순위 동그라미하고 후순위 동그라미하고 기존의 이 말이죠. 후순위란 말을 썼다는 것은 앞에 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후순위란 말은 기존의 이런 말이에요.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아는 거죠. 알겠죠? 거기다 굳이도 하나 쓴다면 뭐라고 써야 돼요?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은 자.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은 자 이렇게.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은 자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다음에 단독행위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됐죠. 없는 누구라면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왜요? 왜? 통정을 못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밑에 보면 만주볼판 있어 없어? 만주볼판 있죠? 그 만주볼판에다가 네 가지를 쓴단 말이죠. 뭐를 쓰냐? 한번 썼을 거예요. 여러분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 네 가지. 첫 번째 107조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는 언제나 유효해요. 언제나 유효.
그다음에 108조 허위 표시는요 적용이 안 돼. 왜요? 통정할 사람이 없으니까. 110조 제2항은요 제3자에 대한 사기 강박이죠. 제3자에 대한 언제나 취소. 여기요 사기 강박이죠. 사기 강박 언제나 취소. 상대방 없으면 언제나 취소를 해요. 여기 무건대리죠. 무건대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무건대리죠. 무건대리는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 왜요? 우리가 무건대리는 무효인데요. 추인을 해야지 유효가 되잖아요. 근데 추인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을 못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 언제나 취소, 언제나 유효 적용되지 않는다. 딱 네 가지예요. 상대방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가지밖에 없어. 알겠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셔요. 문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고른 것은 통정의 표시에 의한 채권을 뭐한 자? 가압류한 자. 니은은요, 첫 번째 끝에 전세권에 대해서 뭐로 받은 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제3자죠? 대리인. 이런 대리에서 본인하고 대리는 뭐죠? 동일시죠, 동일시. 그러나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을은요, 니을.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뭐죠? 수익자죠? 수익자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그럼요, 작년에 나온 시험 문제예요. 알겠죠? 26회 때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착오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